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볼 텐데요. 그럼 8월 2일 월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텍톤 투자자문에서 주식운용본부장을 맡고 계신 신종민 상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말 8초 휴가철이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휴가는 좀 갔다 오셨어요? 휴가는 아직 안 갔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나오는 것 때문에 휴가 못 가신 건가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기 전에 그동안 월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로 끝난 지난주 월가 증시에서 한 주간 다우지수는 0.4%, S&P 500은 0.4%, 나스닥은 1.1% 하락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6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근원 물가는 작년보다 3.5%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91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입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봐야 할 월스트리트의 3가지 포인트로는 첫 번째, 일자리 숫자가 흔들 월가 증시. 두 번째, 가속도 붙는 실적, 뭔가 꺼림칙. 셋째, 중국의 월가 달래기 어디로? 이렇게 3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이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슈를 하나하나 좀 격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가 흔들 월가 증시입니다. 일단 이 월가나 이제 미 연준이나 지금 고용 지표를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자산 매입 축소 즉 네.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 이런 걸 시작하려면은 연준이 좀 가장 지금 주목하는 지표로 이제 고용 지표를 네, 보고 맞습니다. 있는 것 맞습니다. 때문이죠. 네. 일단 근데 7월 고용 지표가 6일 날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블룸버그 집계를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요. 월가 이제에서 7월 일자리가 중간값으로 보면 9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월별 일자리 증가는 4월에 26만 9천 명에서 5월에 58만 3천 명, 6월에 85만 명 네. 이렇게 늘어나는데 더 늘어날 것으로 일단 네네네.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일자리 늘어나는 거 가지고 이제 월가나 이제 미 연준이 네. 상당히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세요? 일단 7월 6일 날 나올 일자리 지표가 중요하고요. 네. 각 국가가 쓰는 이제 통화 정책의 어떤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나라들은 보통 인플레이션이라는 물가 지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고용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우리가 볼 뭐 테이퍼링이나 여러 가지 금리 정책이 사실은 고용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7월 일자리 증가세가 월가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온다. 네. 뭐 이러면 네. 8월 말로 예정된 잭슨 홀 회의 네네네. 여기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음. 테이퍼링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월가에 꽤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좀 기준선으로 한 100만 명, 지금 네. 90만 명 이제 이렇게 평균 중간값으로 나왔는데 네. 100만 명을 넘어서면 좀 더 이게 더 확실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럴 네.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아직은 코로나 전 대비로 네. 이제 몇백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기 한 때문에 700에서 800만 그렇죠. 명 정도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부족한 때문에 상태예요. 그 월별 실적 어떤 그 고용 지표에 따른다기보다는 큰 흐름에서 결정을 하게 될 거라 그 월에 어떤 수치가 서프라이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런 걸로 테이퍼링이 막 급속도로 당겨지거나 이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미셸 마이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월 평균, 그러니까 네. 딱 한 달이 아니라 월 평균으로 한 75만에서 100만 명 정도 나오면은 네네. 연준이 테이퍼링을 가는데 좀 부담을 좀 덜지 않겠냐. 네네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물론 이제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다는 걸 전제로 이제 하고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좀 기다리겠죠. 연준이 좀 더 10월만 그렇죠. 보지 않고 이제 그렇죠. 8월, 9월 고용 지표까지 그렇죠. 다 좀 보고 나서 네네. 테이퍼링 신호를 좀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파월 의장 얘기는
가을 되면은 일자리가 꽤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일자리에 중요한 게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가 미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 어떤 급격한 통화 정책을 가져오기에는 사실은 좀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썸머 랠리냐 네네. 아니면 썸머 브루스냐 뭐 이런 걸 좀 결정할 때 네. 일자리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게 이게 네. 작용을 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 이제 잭슨홀 연설이라는 게 네. 있는데요. 사실 잭슨홀이라는 거는 1970년대 말부터 해서 음.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에서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모인 어떤 경제 포럼 같은 건데요. 음. 사실은 그냥 늘 연례 행사로 있던 부분인데 이렇게 주목을 못 받다가 이게 언제부터 주목을 받았냐면 네. 2010년 8월에 이제 벤 버냉키 당시 FRB 의장이 거기서 2차 대규모 양적 완화를 발표를 네. 하게 되면서 증시가 거기에 반응해서 굉장히 그때부터 많은 상승세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잭슨홀이 이제 주목을 받는 부분이고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양적 완화에 대한 톤이 좀 더 그쪽에서 나왔고 이렇게 긴축이나 이런 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코멘트는 아마 이번 잭슨홀에서는 좀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코멘트를 이렇게 강하게 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7월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네네. FOMC에서는 네. 테이퍼링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진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그 연준 내에서 이제 매파 비둘기파 엄청나게 좀 네. 의견이 좀 갈려 있는 게 지금 맞습니다. 보이잖아요. 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이 2013년에 저희가 처음 이제 실행을 할 때도 시행까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계속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속도 조절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오래 걸릴 이슈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파 비둘기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비둘기파들은 이제 돈줄 계속 풀자 뭐 그쵸. 이런 거 주장하는 그렇죠. 분들인데 일단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네네네. 일요일날 이제 이분이 이제 비둘기파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데 네. CBS 인터뷰 나와가지고 델타 변이가 이제 일자리 회복을 늦출 수 있다. 그 맞습니다. 일자리 관심을 상당히 두고 있는데 델타 변이 확산이 좀 회복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네. 입장을 좀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돈줄 빨리 제자는 이제 소위 매파들 어. 여기 이제 대표 주자가 이제 제임스 블라드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그렇게 아닙니까? 되었죠. 네. 이분은 이제 30일 날 이제 네. 언론에 나와서 예상보다 인플레가 빠르다. 테이퍼링 가을부터 당장 시작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끝내야 된다. 이게 네.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이 좀 맞습니다. 연준 내에서 갈려져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의견은 계속 갈리고 그 안에서 어떤 시장의 기대치나 이런 부분들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일단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금리 자체가 계속 내려와서 지금 1.23%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잘 보시면서 저런 어떤 이렇게 계속되는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보시고 아마 테이퍼링의 시기를 가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가 지표가 사실 발표가 됐는데 네네네. 예, PCE 물가 이게 6월 달에 3.5%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한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이제 이 뭐 연준이나 이제 월가에서는 요 물가 지표보다는 지금은 고용 지표 쪽에 좀 네.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투자자는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물가를 신경 쓸 나라가 저렇게 돈을 풀겠냐 이미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네. 물가는 별로 이렇게 연준의 중요한 지표가 아니고 사실은 약간 그냥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네. 그거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네. 골드만삭스가 이제 집계하는 금융시장 상태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이제 100보다 낮으면은 금융시장이 이제 조금 좀 느슨해지고 100보다 높으면 이제 좀 돈줄이 좀 쥐어지는 뭐 그런 걸 나타내는데 네. 지금 지수를 보면 지금 현재 지수가 1990년 이후에 가장 낮습니다. 가장 완화적이다, 가장 느슨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그만큼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지금 금융시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네. 뜻인데 네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이 아니라 이제 월가가 이 연준의 정책을 맞습니다. 아주 맞습니다.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용 지표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되겠다. 중요한 지표니까 6일날 나오는 한번 고용 지표를 잘 봐보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일자리 숫자가 흔들 월가 증시 이 이슈를 얘기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적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가속도 붙는 실적, 뭔가 꺼림칙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 뭔 얘기냐면 일단 지금 어닝 시즌이라고 해서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네네. 2분기 실적이 네네. 쭉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전망보다 이제 실적이 높은 걸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 네. 팩트셋이라고 이제 시장 조사 업체가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집계를 했는데 이제 30일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S&P 500 기업 중에 59%가 실적을 발표하고 그 중에 88%가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특히 이제 보면은 이제 업종별로 좀 보면요. 네. 그 IT 업종 네. 에서 기업들의 98%가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저 전망보다 네네네. 실적이 좋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 외에도 이제 헬스케어, 네. 소비재, 네. 유통, 자동차들을 네. 얘기하는 재량 소비재, 네. 네. 통신 서비스 이 부분 쪽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되게 맞습니다.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익 전망도 굉장히 이게 좋죠. 또 올라가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이 어닝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64% 정도,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제 64% 높아질 거라고 전망이 됐는데 네. 점점 좋은 실적들이 더해지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작년보다 85.1% 높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집계됐습니다. 그 이전 주에는 또 74%였거든요. 계속 맞습니다. 이렇게 가속도가 좀 붙고 있어요. 실적 전망 네.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깨름직하다는 제목처럼 이게 말씀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너무 잘 나와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나와도 되나 근데 그런 이렇게 실적이 계속 분기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계속 잘 나오네, 계속 잘 나오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약간 꺼림칙하다는 게 사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네. 아마존이에요. 사실 지난 아마존이요? 금요일 날 아마존이 7% 넘게 네. 떨어졌거든요. 근데 실적은 엄청 좋게 음. 발표를 했는데 7% 넘게 떨어지니까 네. 아니 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아,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존 왜 그렇게 좀 많이 그러니까 떨어졌죠? 이제 보면은 지금 네. 이 실적이 잘 나오는 어떤 핵심은 무엇이냐면 네. 항상 우리가 시장의 추정치랑 서프라이즈가 왜 차이가 나냐면 사실 공급을 추정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급을 어떻게 보면 분석을 추정하기는 쉬운데 네. 수요 쪽은 항상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가 완전 서프라이즈가 나와가지고 지금 실적이 막 폭발하고 있는 단계라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마존도 지금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네. 이익단은 더 좋아서 사실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 전망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했냐면 네. 이제 그동안 사람들이 집에 있던 분들이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온라인에서의 소비가 오프라인에 좀 옮겨가는 것 같다. 이 코멘트를 이제 신임 CEO인 제시 그분 앤디 제시가 네, 하다 앤디 제시. 보니까 앤디 네. 제시가 신임 네. CEO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번에 이 CEO가 새로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 분기 실적 발표거든요. 그런 네. 것과 맞물려 가지고 좀 우려감이 있던 건데 사실 아마존이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직 빠졌어도 여전히 아마존이 굉장히 높은 실적을 내고 있고 주가도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뿐 아니라 사실 좀 페이스북, 애플도 조금씩 빠졌어요. 맞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야 이거 뭐지? 뭐 이런 생각이. 그러실 수 있는데 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지금 애플하고 계속해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앱스토어에서 개인 정보를 주는 부분을 가지고. 예. 근데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애플이 개인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걸 멈추다 보니까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에 어떤 이렇게 일정 부분 하락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1분기부터 페이스북이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예측이 되어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판매가 너무 잘 된 겁니다. 근데 3분기에는 지금 델타 변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공급 쪽에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그렇죠. 있을 거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반도체 그 생산도 부족하지만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물류 쪽에 문제가 생겨서 네. 이런 배들이 다른 나라에 이제 입항을 하게 되면 네. 입항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 배에 다 떠 있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상 운임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원재료 수급이 이제 원하는 시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3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팀 쿡 CEO가 이제 코멘트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앞으로 실적에 대한 약간 우려들이 계속 네네네. 나오니까 이제 주가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실적이 그동안 너무 높았고 주가도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작은 우려에도 막 주가들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약간 주가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코멘트들도 좀 나와요. 보니까 저기 스콧 마이너드라고 이제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의 네네. CIO 최고 투자 책임자가 최근에 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변이, 델타 변이 확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둔화 우려, 네. 또 네네. 일단 그 주식 가치에 대해서 과도한 주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해야 된다.
딜리스크 해야 된다는 신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네. 오르면 항상 저런 뭐 고점 논란, 거품 논란이 있는데요. 음. 근데 이제 또 중요한 점은 저러면서도 주가가 또 오르는 상황들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은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이 실적이 지금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신산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지속성에 대해서도 좀 저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주가들이 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는데 스콧 마이너드가 얘기한 건 그래도 결국 이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뭐 주가가 10에서 20% 정도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네. 결국은 오를 거기 때문에 그 저가 얘기였나요? 매수 기회를 삼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이런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를 네. 지난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펀드 스트레이트라는 회사인데 네네네. 창업자인 톰 리도 이제 약간 비슷한 네네.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사실 뭐 그렇게 델타 변이 확진자가 많지는 않았는데 당시에 이제 확진자가 1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네네. 전망하면서 이미 10만 명 늘었다는 그 사이에 뉴스가 나왔어요. 5% 정도 시장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네네네.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그때 그 주가 떨어지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궁극적으로 델타 변이가 네. 좀 충격을 주겠지만 음. 그게 지금 우리 코로나 극복 과정 봤듯이 결국은 회복 과정으로 들어서게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리스크 때문에 좀 주가가 떨어지면 그 위험을 보고 주가 좀 떨어지면 그때 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업들이 이미 한번 코로나를 겪어봤기 때문에 작년 코로나는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겪은 거고 지금은 사실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실적 얘기, 가속도가 붙는 실적, 네. 뭔가 꺼림칙,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좀 요새 핫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네. 예, 중국의 월가 달래기 어디로?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디디 출시에 네. 대한 문제, 네. 중국 기업들의 미국 상장 네. 때문에 이제 뭐 중국이 이제 사이버 안보 문제 네네. 제기하면서 조사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교육 쪽까지 지금 음. 막 중국 정부가 손을대고 있어요. 네. 교육주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지 일단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중국 교육주들 지금 최근에 그 미중 관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들 또 홍콩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고 최근 한 2주 사이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저게 텔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네. 대표 교육주인데요. 네. 사실 그동안도 주가가 안 좋아지긴 했는데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중국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사교육 교육 규제가 나오면서 이틀 만에 주가가 10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가는 하루 70% 빠지고 20% 빠지고 저도 저런 주가는 처음 봤는데요. 네. 저런 수준으로 이제 어떤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네. 이제 중요한 점은 저 주식들이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네, 주식이다 미국에 보니까 상장돼 있고. 네. 일단 1대 주주가 블랙락이고 네. 2대 주주가 영국의 이제 베일리 기포드라고 하는 펀드들이다 보니까 네. 이 펀드들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지금 악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떤 디디 출싱 사태는 지금 소액 주주들이 지금 소송을 걸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 있는 SEC 이제 증권 관리 당국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미국 기업들 상장할 때 정부 관련된 리스크를 반드시 명기를 하지 않으면 상장 안 시켜주겠다 해서 지금 상장 작업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갈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뭐 중국은 왜 갑자기 이런 교육주에 대한 뭐 교육 기업들에 대한 이런 규제를 갑자기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중국은 이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중국이 지금 인구가 안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게 네. 지금 10년 단위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인구가 안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두 번째는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합니다. 예.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취업 문제인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교육을 말씀드리면 교육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중국에 이제 황제 과외라는 게 있는데요. 3개월 과외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도 별로 좀 문제가 놀랍진 않습니다. 그런가? 예. 1억 2천 정도 네. 되는 금액이고 네. 이제 이번에 이제 또 이슈가 됐던 미국에 상장된 신동방이라는 네. 교육업체에서 주도하는 여름 캠프가 한 금액이 한 3개월에 한 4천만 원 정도 되다 네. 보니까 이게 사회 갈등 요인인 거죠. 계속해서 있던 부의 빈부격차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TF를 설치해서 얘네가 교육은 잡겠다라고 이제 5월에 얘기를 했고 네. 이번에 7월에 시행령이 나왔는데 거의 사실상 이런 사교육을 금지시키는 수준의 이제 네. 시행령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들이 좀 급락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학부모님들은 일부 학부모님들은 사교육 금지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국은 진짜 과감하네요. 네네. 과거에 저희 나라도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제 네. 과외를 금지시켰던 일이 있는데요. 네. 하여튼 이제 이번 조치는 굉장히 이제 강하고 음. 또 이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중국은 그동안 40년 동안 산하 제한이라는 거를 네. 실시를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5월에 이제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바뀌어서 40년 만에 이제 산하 제한이 폐지가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실효성이 계속 의문이 되는 게 저렇게 교육비가 비싸고 주택 가격 비싸고 취업이 어려운데 누가 애를 낳겠냐 이런 이슈가 계속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저런 강력한 정책들을 좀 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중국 당국의 이런 규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 월가까지 지금 피해를 보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네. 아이비들이나 이제 네. 미국의 이제 SEC 같은 경우에는 뭐냐 그러면서 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중국은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좀 풀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참 관계가 예. 미묘한데요. 서로 예. 이렇게 조였다 풀렸다 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또 재밌게도 저희 7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예. 갑작스레 저 지금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증감회라고 하는데요. 이건 저- 뭐 우리나라의 어떤 뭐 저기 금융이나 뭐 그렇죠. 금감원 금감원 이런 데 정도의 자본시장 기관이- 부분은 이제 그렇습니다. 예, 가장 얘기하는 강력한 거죠. 기구고요. 예, 예. 저 오른쪽에 계시는 저 팡싱하이라는 분이 저기 부총재입니다. 근데 예. 굉장히 중국의 이제 초엘리트이고요. 이제 시진핑 정권 초기부터 증감회 이제 부총재를 맡고 계신 분인데 예. 갑작스레 이제 그 목요일 밤에 예. 이제 해외 아이비들을 화상으로 불러가지고 음. 밤늦게 이제 불러서 본인도 참석을 하고 이제 총재도 참석을 해서 예. 이제 중국은 그런 기업들을 망가뜨릴 의도가 전혀 없다. 음. 그리고 앞으로 미국 상장을 계속 허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VI라 그래서 변동 지분 실체라고 해서 네. 특이한 구조의 지분 어떤 구조를 가지고 해외를 상장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허용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이비들을 사실은 좀 이렇게 우려를 완화시키는 네. 그런 제스처를 취했고 실제로 그러고 나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그다음 홍콩에 있는 중국 기업들이 그 다음날 또 급등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월가 좀 달래기에 좀 나섰군요. 중국 당국은.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여전히 이 미국이나 홍콩 증시를 통해서 중국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시스템을 깨기보다는 계속 미묘한 어떤 갈등 관계로 사실은 이게 갈등은 있지만 계속해서 또 그 부분을 또 완전히 망가뜨리진 않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일요일 날 이제 좀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이 중국 그 증감회에서 네. 그 미국 저 SEC 네. 즉 증권거래위원회랑 좀 대화를 좀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좀 발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미묘합니다. 왜냐면은 그때 저희가 저번에 디티슈징 말씀드릴 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비들은 여전히 중국 IPO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미국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그 안에서 이제 많이 할 거고 이번에 이제 팡싱하이 부총재가 얘기한 거는 교육은 좀 특별했다. 이 교육 산업은 진짜 실제로 특별했기 때문에 좀 규제를 강하게 가한 거고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달래는 분위기, 완화하는 분위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아직은 좀 네. 여러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중국 기업들, 특히 미국에 상장되거나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보실 때는 저런 부분에 대한 갈등은 있지만 분명히 저걸 완전히 깨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균형을 잡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슈 중국의 월가 달래기 어디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 평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7월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이 연준이나 월가나 현재 초완화적인 돈 풀기가 계속될지는 고용 지표에 달려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 지표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기업 실적은 너무도 좋지만 주가는 그만큼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없을 것이란 예상 때문입니다. 향후 전망에 따라 주가 희비도 달라집니다. 기업 실적 전망에도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국 정부가 테크 기업에 이어 교육 기업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월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과 중국 정부 그리고 월가의 삼각관계를 둘러싼 복잡한 방정식을 이해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생방송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되는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방송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들을 많이 다뤘던 것 같고요. 네. 덕분에 저도 굉장히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투자자분들께 도움될 정보들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2일 월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 되셨으면 아래 채널 구독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도 아침 8시 월스트리트를 3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강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텍톤 투자자문 주식운영본부장 신종민 상무,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